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26일입니다. 벌써 2월도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로 가는 길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총체적인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될 듯 싶어서 오늘은 부자로 가는 길 중에 여러분들의 지갑을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먼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두드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을 관리를 해야 하고, 네 번째는 자산을 지키기를 해야 하며, 다섯 번째는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수입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본인 스스로 방전되어 나가는 자신의 자산 능력을 키우는, 자산을 늘리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단 시작하기입니다. 아카드는 두 번째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저는 서생입니다. 도판에 기록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만. 나도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 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자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야. 이번에는 훨씬 뒤쪽에 앉은 혜택 좋은 사내를 가리키며 아카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일로 밥벌이를 하는가? 저는 백정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키우는 염소를 사서 도살한 다음에 고기는 주부들에게 팔고 가지고 온 구두 만드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자네가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이구먼. 나도 그랬지. 그러니까 자네도 나처럼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세. 아카드는 모두에게 어떻게 돈을 버냐고 묻고 각각의 대답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그 양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카드의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부의 원천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땀을 흘리고 있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카드는 달걀상인의 눈길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매일 아침 10개의 달걀을 소쿠리에 담아서 저녁까지 9개의 달걀을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쿠리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왜 그럴까? 매일 달걀이 하나씩 늘어나니까요.
아카드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학생들을 바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나요? 모두가 희죽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화탄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얄팍한 지갑을 장난스레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달걀 상인에게 말했던 대로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금세 두툼해질 겁니다. 지갑이 안겨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여러분을 곧 기분 좋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얄팍한 지갑을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을 살아갔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그러니 청 빈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황금마저도 피해서 달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처럼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내 덧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황금과 땡과 양떼처럼 끊임없이 수입을 보장해주는 알찬 재산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낸 돈은 첫 번째 것을 주겠지만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두 번째 것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지갑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 9개만을 써라 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끼리 논의해 보시죠. 이 비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타 식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처럼 일단은 시작하고 10분의 9만을 꺼내 쓰고 나머지는 계속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걸맞게 강의가 끝난 후 내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몽땅 써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10분의 1씩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제 여러분의 지갑은 어땠습니까? 몇 사람의 빈 지갑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빈 지갑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양의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의 지갑이 얄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망이란 짐을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난한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보았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남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욕망이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정작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하신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한 입까지 100%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의 자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써서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톱판에 적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수입의 9월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골라내십시오.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지워버리고 잊으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데에는 방해되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한낱 쓸데없는 욕망이라 생각하십시오. 수입의 90%만으로는 예산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살찌워줄 나머지 10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욕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입의 일환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수입이 9월로 짠 예산에 맞춰 생활하는 습관을 가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도 두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카드가 이렇게 말하자 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세상에 널리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의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꽉 짜여진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 것들은 즐길 수 없다면 결국 노예와 다를 바가 뭐 다르겠습니까? 저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노새가 아닙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카드가 이내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예산을 누가 짜는가? 그거에 당연히 제가 짜지요. 만약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노새가 스스로 짐을 꾸린다면 보석과 황금덩이와 값비싼 융자를 먼저 사가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예산을 짜는 목적은 지갑을 살찌기 위한 것일세 자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먼저 장만하고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욕망을 채우는 함정인 삶을 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게 터닫는 순간적인 욕망을 애초부터 제거함으로써 자네에게 가장 소중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일세.
어두운 동굴을 밝혀주는 햇불처럼 예산은 지갑에서 구멍난 곳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막도록 해주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산은 자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의 돈을 지출하도록 관리해주는 보호장치일세. 이렇게 대답하고 아까던 학생에게 눈길을 흘리며 결론을 지어 말했습니다. 이제 얄팍한 지갑을 두툼해주는 두 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니다. 수입의 90% 내에서 예산을 짜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도 보람있는 일에만 말입니다. 예산이 여러분의 지출을 관리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소개하면서 시간도 없지만 저도 잠시 간과했던 것은 또 한 번 느끼면서 그때 당시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첫 번째는 일단은 시작해라, 두 번째는 지출을 관리하는 요령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